안녕하세요. 번영로 TV입니다. 오늘은 이제 7월 첫 번째 완주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옆에는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님 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네요. 식료품 주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. 이게 어떤 이야기죠? 이게 그 완주군에서 지난해 그렇게 사회 조사를 하셨나 봐요. 사회조사 보고서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따르면은 식료품하고 주거비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는 뭐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좀 경기 침체가 뭐 코로나 아니어도 경기 침체가 계속 됐잖아요. 이제 물가 상승도 계속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국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내용이에요. 네, 그렇군요. 예. 근데 그 중요한 건 또 행복도는 또 높게 나왔대요.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건 근데 이 조사가 저도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.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네. 게 있으니까 식료품이나 주거 비용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예.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좀 네. 땡겨 쓰는 돈들이 많아지니까 예. 부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예. 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끼리 소통할 시간이 많아져서 네네. 또 가족의 행복감을 또 느끼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피디님의 아주 해석이 그렇게 좋으십니다. 네, 아마 그렇게 그런 하는 이유인가 거. 보네요.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. 예, 네. 납득이 충분히 되는데요. 그럴 수도 아무튼 있겠다 그 싶습니다.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. 네,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행복도가 예. 올라갔다라는 거에 예. 다행이다 싶습니다. 네네. 자, 두 번째 이슈입니다. 청렴 국민감사관 요구에 부서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급급하다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이야기죠? 이게요. 한 3월쯤일 거예요. 3월쯤에 그 완주군에 이제 환경 참사가 일어났던 비봉면 그 보훈 매립장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 침출수를 뭐 일부 이제 오염도가 심한 것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오염도가 좀 괜찮은 것들은 이쪽 그 운반을 해서 저기 그 완주군 그 삼내 네. 그 폐수 처리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. 예, 이렇게 예. 파란 통에다가 계속 침출수를 모아서 예. 가져간다라는. 예. 네네. 근데 그거를 이제 운반을 하는데 운반업 그 이렇게 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담화 의혹이 제기됐었어요. 한 네. 3월 정도에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완주군에서는 그 청렴 국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 20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이죠, 말 그대로 국민들이 감사관 역할을 해서 네. 감사 요청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그런 조치 같은 거를 요청을 하고 하는 뭐 그런 제도인데 그 개중에 한 청년 국민감사관이 이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봐요. 네. 그래서 좀 석 달도 지나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완주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네. 제가 이제 뭐 좀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렇게 좀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. 네, 근데 일단은 봤더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예. 뭐 이렇게 질의만 한번 했을 뿐이지 뭐 그거에 뭐 제소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는 좀 정황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. 네네. 좀 가능성도 많고 있어서 좀 군에서는 안 그래도 그 폐기물 사태가 일어났던 원인이 결국은 이제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. 그 어떤 그런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어떤 모습들도 안 보였었는데 그럼 사후에 또 발생하는 일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지금 또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좀 거기서 좀 공분을 샀던 내용입니다. 네. 예. 일단 청렴 국민감사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청렴하게 좀 감시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시는가 보죠. 근데 제대로 사실은 운영이 안 돼요. 제대로 운영이 그래서 안 되네요. 지난해 거의 행감 전에 네네. 군의에서도 지적을 했어요.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청렴감사관제도 이거 없애야 된다. 다 네네. 뜯어 고쳐야 된다.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.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도 이 얘기를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. 네. 완주군에서. 이 감사관들한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는 주나요? 아니면 자발적? 그건 그 뭐 어떤 회의 비용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 감사관이 지적을 하면은 네네. 군에서 그걸 적극 수용해갖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. 군이 안 움직여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. 지적도 더 막 강하게 지적하는 것과 그냥 적당히 지적하는 것도 또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. 예,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네.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같이 좀 논란이 된 게 네. 그 미리 계속 예고가 됐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감사관제도 뭐하러 하냐. 그렇죠. 이거 뭐 유명 무시라고 실제 얘기해봤자 뭐 되지도 않고. 문제가 그럼- 있죠, 그거는.
예,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완주군의 사실은 이미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사건이고 네네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 부분에 개선을 요구를 한 건데 그 부분에서 또 안일하게 좀 네. 대처하고 있어서 완주군 행정이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그렇죠. 비판을 이제 뭐 받고 있습니다. 군에서도 이제 행정이 뭐 계속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겠죠. 그래서 처리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신경을 쓰지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쓴다라는 얘기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의지죠. 네. 네. 그 뭐 계속 담당자-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고 그렇죠. 그러니까 비봉 폐기물 문제 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실은 이번 일에도 다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에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의 징계나 뭐 이런 어떤 네. 상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그냥 되는데 감추고 덮고 네. 조용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네. 부서로 또 갈 담당자가 가게 예, 되고.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.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했던 문제가 갈수록 네. 커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다가 지금 비봉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저 피해가 어마어마해요. 수천억 대 지금 완주군에 피해를 끼친 일이거든요. 네. 완주군 예산이 얼만데.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자꾸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. 이런 완주군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화가 나는 일이죠. 그러겠네요. 예. 네. 좀 잘 해결이 되고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 분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. 엉터리 수로 공사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. 어떤 내용이죠? 그 저기 삼내에 네. 저 삼봉신도시라고 있거든요. 네. 삼봉신도시에서 저 아래쪽에 물길이 그쪽으로 흘러요. 네. 근데 그 부분이 작년에 그 좀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, 여름에? 네. 근데 그 농장들 이런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했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일환으로 해서 거기 수로를 새로 정비를 했어요. 네. 근데 거기 이제 수로와 수문 높이 같은 게 그 지표면하고 똑같아요. 네. 땅하고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이렇게 차면은 그냥 넘쳐서 그대로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엉터리 공사를 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지적이 좀 몇 달 전부터 나왔었던 거여서 그때 군의회에서도 이런 간담회라고 했었는데 네. 그래도 지금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이게 장마 기간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일단은 그 도의회에서 또 이번에 나와가지고 네. 그 부분도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네. 또 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간의 어떤 책임 소재가 소통이, 조금 네. 불분명하다 보니까 좀 이런 혼선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좀 네.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이 삼봉지구면은 삼내 봉동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. 아파트 단지가 막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신도시 같더라고요. 개념이죠. 네. 예. 아,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군요.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의원분들이 또 좀 체크를 하고 그러지 않나요? 네,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도 그 이제 완주군의 유우식 의원님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지역구시니까 계속 네. 관심 갖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, 네. 근데 그런데도 이제 좀 어떻게 좀 처리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그 도의회 또 이제 송지용 의장님 계시거든요. 예, 예. 그분께서도 이제 삼내가 고향 저기시잖아요, 대기시잖아요. 그쪽 지역이시다 보니까는 또 이번 그분까지 나서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담당자분들 모여서 좀 대책도 현장에서 보고 얘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. 네. 또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. 예. 자, 네 번째 이슈입니다. 벌어지고 뒤틀리고 흔들거리는 보도블록. 네. 아, 삼내 뭐 명품 가로수길에 무슨 의혹이 있나 보죠. 아, 그게 이제 부실공사 지금 의혹이 있는데요. 네네.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좀 삼내 쪽 뉴스가 많은데, 네. 그 삼내 그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석대학교 아시죠? 예. 거기 사이에 그 인도 공사를 새로 했어요. 근데 거기다 이제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었거든요. 보통 예. 가로수로 소나무를 많이 안 심는데, 그래서 어떤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인도 공사도 새로 했는데, 인도 지금 상태 많이 엉망입니다. 아, 뭐 예. 비 와서 그런 거 아니고요? 예, 그러니까 준공이 된 게 지난 4월이거든요. 예. 원래는 지난해 말까지 끝나기로 했었는데 또 사업이 좀 연장이 됐었어요.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올 초에도 그 주민들 목소리를 좀 전달을 했거든요. 이제 공사 지연되다 보면 거기서
자영업하거나 식당 같은 거 장사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. 또 삼내 시장 있고 하다 보니까 네. 이제 그걸로 불편했는데 그렇게 늦어진 공사인데도 이제 그 기사 그 내용 쓴 대로 그 보도블록들이 다 뒤틀리고 벌어지고 심지어 뭐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제 마침 또 이거 어떻게 취재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업 그런 도로공사 많이 하시는 인도 그 관계자분이 이제 현장에 같이 가셔서 보시고 그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 보도블록 공사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이거 준공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죠. 군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준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전달해드렸더니 어떻게 준공이 되는지 모르겠다. 네. 근데 마침 이제 또 행정에서도 사연은 있더라고요. 이제 그 부분에 그쪽이 인도에 좀 차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대요. 네. 차들이 올라다니면서 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, 네. 그리고 이제 공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보통 공사하시는 분들은 공기를 좀 줄이려고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비용 문제랑 네. 관련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좀 곤란함도 겪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. 네. 그런데 하여튼 많이 좀 그 소위 우리 얘기하는 날림 공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색깔이 좀 진한 보도블록 놓고 이렇게 네. 연하게 해서 무늬를 맞추잖아요. 네. 이것도 틀린 데가 많아요. 네. 그냥 이 검은 색깔 있는데 막 흰 보도블록 갖다 박아놓고 네. 이쪽에 그게 보니까 의도한 무늬가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. 어쩌면 처음에 의도했는데 이제 계속 뭔가 수선하고 좀 보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. 모자라서 갖다 끼고 넣은 것 같다는 네. 느낌.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규사라는 걸 뿌려서 바닥 다짐을 해야 된다는데 그 이제 그 건설업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볼 땐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. 네. 좀 이런 말씀하시는 네. 그런 내용입니다. 세금이 한 어느 정도? 한 22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그러니까 22억 이제 정도. 주인분들은 거기서 또 열받죠. 부분에서 아니 공사한다고 한 1년 가까이 이것도 기간도 늘어나서 그간도 불편 겪었는데 네. 뭐 해놓을 거면 좀 잘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평도 안 맞고 해서 지금 아마 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네. 또 웅덩이 또- 생기고 많이 지금 그러실 거예요. 그러겠네요. 또 네. 여기에 세금이 네. 또 한 몇 억 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네요. 행정에서는 그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어서 예. 업체 측에서 이제 보수 같은 건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은 하시거든요. 네네. 근데 좀 많이 애를 먹으시는 것 같아요. 또 이게 여기가 지중화 공사를 같이 했어요. 예, 예.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통신사나 이런 것들 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좀 공기가 길어진 게 있거든요. 네. 하여튼 현상적으로는 주민들은 불편하다. 네, 네, 그러네요. 뭐 그렇죠. 다양한 이유와 뭐 사연과 이런 스토리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쁘지 않게 불편하게 돼 있는 상태다. 예.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네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. 대표 관광지 옆에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하는데.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기사하고 사실 좀 연계가 되는 건데 네. 여기가 삼내문화예술촌 이야기예요. 네. 얘기 들어보셨죠? 네, 저도 완주군 가봤죠. 예.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그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게 이제 쓰레기장인가 해서 이제 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. 고물상이더라고요. 네. 이제 그 고물상은 그러니까 삼내문화예술촌이 2014년에 시작했거든요. 네. 그 전부터 있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민들이 또 그 명품 가로수길도 사실은 그 삼내 그런 관광지 연계해서 이게 같이 예산이 혈세가 투입돼서 한 공사인데 네. 엉터리로 되고 이 부분도 이제 하니까 이제 불만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. 예. 아니 대표 관광지 문화 관광 지금 완주가 그 문화도시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걸 왜 아직도 저렇게 안 치우고 저러고 있냐. 네. 이제 그런 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완주군에 이제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협의를 하고 계신대요. 지금 네.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사업주가 있겠죠. 마침 그 땅은 또 국유지예요. 네. 국유지여서 이제 그분은 그걸 임대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업을 하고 계시고. 네. 근데 이제 그 완주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년 동안도 좀 어려웠나 봐요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예의가 좀 됐고 그래서 이달 말에 거기 매입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러면 자산 이제 관련 완주군이 거기를 매입을 해서. 고물상을 매입을 해서 예, 예. 좀 정리가 되겠군요. 예. 그쪽 거기도 있고 그 앞쪽에 보면 편의점 건물도 작은 거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런 것과 일괄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네. 거기가 다 주차장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예.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삼내 쪽에 이슈가 많이 있네요. 삼내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3번 이렇게 드렸다 해서 예, 삼내 뭐 그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 하나 그런 얘기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여섯 번째. 똥 냄새 나서 못 살겠다. 이거는 뭐죠?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. 네. 어제 있었는데 그 고산면 남봉리에 네. 그 이렇게 그
그 축산 분뇨를 이용해서 액비를 만드는 게 있어요. 액비가 뭐죠? 그러니까는 액체로 된 퇴비. 아, 액체 비료. 그 네. 우리 뭐 이런 그 화분 같은데 이런 꼽는 뭐 노란색 그렇죠. 뭐 네, 이런 화분에 주사기 같은 거 꽂아놓으면, 그런 거 네. 있잖아요. 일종의 네네. 그런 것도 액비 종류 중에 하나인데,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축산 분뇨에 뭐 여러 가지 성분을 만들어서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액비 공장이라고 하면은 일단 축산 분뇨, 특히 이제 그 돈분, 네. 그 돼지. 네. 돼지 그 이제 분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액비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, 여기가 그 사실 주민들이 그건 몰랐어요. 액비 공장이 있는지를. 예. 예, 이게 한 4년 전에 생겼는데 네.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. 네네. 그랬다가 여기도 한 몇 달 전에 밝혀졌어요. 여기 액비 공장이 있다는 걸.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이제 그쪽 고산 쪽에 뭐 축사들 때문에 냄새가 나나 보다 그냥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근데 사실은 그 여기 전주에서 네. 저쪽 대둔산 넘어가다 보면은 길이 있거든요. 예. 그 좀 큰 잘 뚫린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시다 보면 창문 열고 내려면 냄새 나는 데가 있죠. 예. 그 사실 그 지점이에요. 아, 이게 그런. 네. 단순 축사에서 나는 냄새보다 훨씬 더 심했었어요. 네. 봤더니 그 이렇게 저장고 같은 데는 뭐 위에 지붕 시설도 없고 예. 악취 저감 시설도 없고 네.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일일 처리량이 한 40톤 정도 음. 이렇게 되고 하다가,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게 됐냐면 그 사업주께서 이번에 거기를 증설하신다고 그랬어요. 네. 현재 2,400톤 저장 용량인데 네네. 거기에 3,000톤을 추가로 더 짓겠다. 아, 뭐 장사가 잘 돼서 증설을 하는.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에서 네. 나오는 축산 분뇨가 완주군 안에서 처리가 다 안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뭐, 예, 네. 분뇨 처리장이 별도로 있긴 한데, 그런 의도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. 그러니까는 네. 그 지역 안에서 사실 자원 선순환 관점에서 보면은 네. 과연 이런 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필요한 그런 그렇죠.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겠네요.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, 네. 더군다나 그 고산의 사무초등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? 아니요. 뭐 우리나라 뭐 혁신학교로는 1번이라고 하는 데인데, 네. 거기하고 직선거리로 한 500m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어요. 상당히 가깝네요. 예,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어서 네. 그렇지 그 냄새나는 건 뭐 강이라고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더 오히려 막힌 게 없으니까 뚫려 있으니까. 와, 네. 사무초하고 한 550m 정도. 학생들은 그럼 그렇죠. 그 냄새를 좀 느끼고. 그러니까 그 막-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 아시게 된 거예요. 아, 이 냄새가 여기 때문이었구나. 그래서 엄청난- 이제 그게 이제 이 과정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? 네. 증설 신청을 했으니까. 그래서 네.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어제 그 이제 오후에 여기를 현장 방문을 하는 날이었어요. 그래가지고는 인근에 있는 6개 마을 주민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모이셨더라고요. 모이셔서 이제 피켓이나 현수막 같은 거 이용해서, 그러게요. 아, 이거 기존 거 먼저 좀 해라. 증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.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 반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. 주민들 의견을 좀 네, 네. 강하게 집회를 통해서 했었던 일입니다. 정말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거는 뭐 그걸 좋아할 사람은 또 없을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또 어디다가 둘 데도 없고, 참 그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일단은 악취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냄새나 안 좋은 성분들을 좀 더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정말 해결하기 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군요. 예. 네. 자, 7월 첫 번째 완주신문의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.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. 좋은 소식, 불편한 소식들 꾸준히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